저는 서울에서 자연선생법 교육원이라는 공간을, 자누리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일을 한 지는.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많은 그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을 많이 만나와서 그동안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치유본능이라는 책도 썼고요. 얼마 전에는 짠맛의 힘이라는 소금에 관련된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변화가 오는 것이 우리 먹거리랑 관련된 거고, 몸 쓰는 움직임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선조들이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걸 좀 더 이제 다시 현대에 맞게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제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저희도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만 육아를 사실 글로 배웠잖아요. 예, 주변에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고 기르고 키우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해라. 그래서 좋은데 취직하여 자아실현을 해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될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이 키우다가 아프다든지 애가 그렇다든지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세요? 인터넷이죠. 검색. 아이가 열날 때, 아이가 들어 누울 때, 아이가 머리를 뽑을 때 일단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서 주로 그런 정보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떠세요? 그런 거 찾고 있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막 사건이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천 년, 수만 년을 육아를 해왔는데 아이를 다 잘 낳고 키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단절이 돼서 새로운 육아법이나 트렌드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요즘도 계속 육아 관련된 책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또 프랑스 육아가 유행이더라고요. 엄격하게 막 훈육을 하고 이런 프랑스식 자립심, 독립심을 키워주는 프랑스식 육아의 어떤 트렌드가 있는, 그래서 그걸 쫓아가기도 되게 힘들고 사실 더 불안해지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다 아시겠지만 있거든요. 육아 본능이 다 있거든요. 제가 쓴 책은 치유 본능이지만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안에 사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받거나 봐오지 않았고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이 많이 없는 상태로 보통 육아를 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육아가 어려워졌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이유도 있죠. 독박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함께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거 외에 사실은 아이가 아프다든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좀 낀 세대라서 좀 그렇고 그 위에 할머니들 있잖아요. 집에서 해결을 해오셨거든요. 뭔가를 먹이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따주기도 하고 어딘가 땀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아이부터 보통은 봐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애는 거기 있고 검색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왜 열이 나는 건지, 왜 떨고 있는 건지, 왜 소리 지르는 건지를 이제 생각해 볼 그 여유가 없이 바로 이제 어떤 답을 찾게 되면서 그 방법을 따라하게 되는데 그게 좀 사실 내게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어려워진 이유가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사실 너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시기는 지금 이 유년기 시기, 일생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저 싹과 같은 시기잖아요. 싹이 지금 올라오는 시기. 근데 저 싹이 올라올 때 사실 땅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저 단단한 땅을
싹은 만져보면 어떤가요? 새싹을 만져보시면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러운 싹이 저 단단한 땅을 밀고 올라와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중력을 거스르고 계속 세우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웬만하면 잘 안 누워있고 애들은 거의 걷지도 잘 않죠. 막 다 뛰어다니려고 그러고 솟구치려고 그러고 어디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가요? 아이고 리모컨 좀 갖다 줘, 물 좀 갖다 줘. 계속 이제 바닥과 밀착이 되잖아요. 중력을 못 이겨서. 그래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 힘이고 아이들은 또 보들보들하죠. 아이들의 몸은 보들보들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몸과 몸매는 어떤가요? 애들이 몸매가 뭐 이렇게 올록볼록하지 않죠. 어른처럼 막 이렇게 앞뒤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볼륨이 없잖아요. 아이들의 몸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외모, 얼굴도 그렇고 몸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더 자라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으면 고등학교 지나면서 없던 막 얼굴에 각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V라인이었는데 고3 지나고 이렇게 됐다.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틀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근데 아이들은 그런 틀이 없어요.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을 계속 만들어주거나 강요했을 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느끼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부드럽게 자라고 있는 이게 막 싹이 트고 있는데 거기 계속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탁탁탁탁 정리하고. 그러면 이게 성장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다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시기라는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은 좀 자연의 이치, 생명의 이치가 그대로 있다. 보통은 별로 자연에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 낳고 키우면서 좀 관심 갖게 되지 않으세요? 꽃도 다시 보이고 새싹도 다시 보이고 뭔가 자연에 좀 가까이 가고 싶고 바다도 가야 될 것 같고 아이 데리고 그래서 같이 가다 보니 그런 것들에 좀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보다 보면 그게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너지가 그대로 있고 아 생명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스스로 살리는 힘이 엄청 강하구나. 오히려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이치가 그대로 있는데 잘 살려면은 사실 감각이 여러 가지 감각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AI 아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뭘 쫓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뭘 따라가려고 지금? 사람, 인간을 쫓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연료가 딸리면 떨어지면 가서 어디 충전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기계에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가려고 계속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AI가. 근데 우리는 정작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기계처럼 되려고 해요. 웃기게도. 전 하루에 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약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제 체질은 뭔가요? 전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돼요? 알려주세요. 다 누군가 이제 정답을 주기를 바라고 먹어라 먹지 마라 해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는 기계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뭘 많이 집어넣기보다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본능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고 감각을 해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어요. 자기가 몸이 안 좋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근데 먹어본 게 이제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감각을 키워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은 몸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 심장이 약했을 때 드러나는 게 혓바늘이나 혀가 막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얼굴로만 막 땀이 막 난다든지 뭐 별거 안 했는데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짧거나 꼬부라져 있거나 어른들 같으면 날개축지 같은 데가 되게 아파요. 팔꿈치도 아프고요. 여기 기미주근깨도 끼고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신장 콩팥 그쪽이 이제 약해서 짭짤한 맛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밤에 오줌을 싼다든지 귀신이 나와서 무섭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몸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제가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안색? 애가 이렇게 씻겼는데 이렇게 얼굴이 거무튀튀해 보여. 떼낀 것처럼 보여. 그럴 때가 있어요. 맑지 않아. 얼굴이 아니면 허여멀건 때가 있어요. 뻘걸 때가 있어요. 푸르딩딩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침을 많이 흘려요. 아니면 변비가 너무 심해요. 똥이 막 너무 굵어가지고 안 나와요. 이 똥을 놓으려면은 애들이 뭐 거의 출산의 고통에 가까워 막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막 난리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변비 심한 애들은.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나오면은 나중에 똥구멍도 찢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딱딱한 상태로 거기 돌처럼 막혀 있냐고요.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얘 몸속을 돌아다니는 에너지, 피 이런 것들이 다 엄청 걸쭉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굳어 있는 거, 속도 차고. 따뜻하게 해서 피가 잘 돌면 변도 싹싹싹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죠. 주로 이제 변비 있는 애들 배가 많이 냉하고 피가 이제 걸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비물, 입맛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기저귀를 보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어떻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똥이 뭐 펄에 시퍼런 이렇게 가는 똥을 쌌어. 그러면 보통 어떠세요? 아유, 놀랄 일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살펴서 다시 풀어줘야죠.